안녕하세요.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국내 극장 관객 수만 700만을 돌파했고요. 중국에 개봉하지 않았음에도 전 세계 수익 2조 원을 돌파, 역대 흥행 6위를 기록한 작품이 있습니다. MCU 페이즈 4의 네 번째 영화이자 MCU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입니다. 페이즈 4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는 멀티버스의 개념을 영리하게 사용을 해서 역대 스파이디를 집합시키는 치트키를 사용하면서 이제 마블 영화 한물 간 거 아니냐라는 웅성거림을 잠시 소강 상태로 만들어주기도 했죠. 저는 개봉 첫날 첫 상영으로 관람을 했었는데 역대 스파이디 등장 장면에서 관객들이 다 박수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신선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왓챠피디아에 별 5개 만점을 줬는데요. 그 만점은 영화의 전체적인 완성도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30 중반을 넘기고 있는 저에게 어린 시절 놀이공원에 가던 그 설렘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만점을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스피커로 올라와 계신 소울님 지금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네. 일산 아이맥스에서 봤는데 아, 역시 아이맥스에서 보니까 그 액션을 보는 맛으로도 너무 좋았고 음, 음. 말씀하신 것처럼 토비 맥과이어 나왔을 때 아, 장난 아니었어요. 뭉클하면서 짠한 마음이 있고 제가 본 관에서도 소심하게나마 박수를 막 쳐준 거예요. 음, 그런 것들이 재밌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후기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고 해주셨고, 그리고 째님 같은 경우는 앤드류 가필드가 너무 잘생겼다고, 저렇게 잘생긴 스파이더맨이 있냐고 감탄했다고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시네요. 앤드류 가필드가 얄쌍하고 민첩한 것처럼 생겼고, 얼굴도 잘생긴 스파이더맨이죠. 그리고 토비 맥과이어는 잘생겼다는 느낌보다는 스파이더맨 특유의 그 찌질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잘 살린 스파이디 중에 한 명이라서 많은 분들이 최고의 스파이디로 꼽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으로 넘어와서 앤드류 가필드가 시작하면서 완전 하이틴물이 됐죠. 풋풋한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좋았거든요. 엠마 스톤도 너무 예뻤고 극 중에서 꽁냥꽁냥 거리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거를 오히려 그 별로였다. 과거에 그 토비 맥과이어가 연기했던 분위기가 더 좋았다. 이런 평들도 많이들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불행히도 유일하게 시리즈 3편이 제작되지 못한 스파이디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노웨이 홈이 개봉하고 나서 우리 그 앤드류 가필드가 연기했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3편 개봉해주세요 SNS에 막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 앤드류 가필드가 일침을 가했죠. 개봉했던 2014년도에 너희들이 다 어디 있었냐고 그렇게 일침을 가했더라고요. 본인도 희망하고 있다고 하니까 소니가 베놈도 가지고 있잖아요. 둘이 엮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노웨이홈 쿠키 영상에도 베놈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 베놈의 쿠키 영상에도 그 스파이더맨이 나오고 그 스파이더맨의 쿠키 영상에도 베놈이 나와가지고 저 둘이 만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잖아요. 토마디의 베놈이 그 추후에 나온다기보다는 그 남겨진 신비오트가 토마디랑 같이 얘기 나눴던 바텐더 있죠. 걔를 베놈으로 만든다는 그 썰도 있고 걔가 아니더라도 누구한테로 가서 베놈화를 시킨 다음에 다음 작품에 등장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째님이 바텐더는 신비오트의 이동수단만 되고 결국에는 다른 유명한 배우가 맡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셨네요. 쿠키 영상만 봐서는 뭐 무한한 상상이 가능하게끔 잘 표현을 해줬죠. 동비님이 어스파를 다시 되돌리는 거는 어지간한 설정을 떠올리지 않은 이상은 뇌절일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3편을 만약에 제작 확정을 하더라도 그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마블이 개입을 해야 뭔가 잘 될 것 같지 소니 픽처스의 단독으로 얼만큼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조금 물음표긴 합니다. 반면에 그 소니 픽처스에서 단독으로 냈던 그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진짜 기똥차게 만들었거든요. 극장 상영 당시에 상영관이 너무 없어가지고 본다고 엄청 고생했는데
와, 그 극장에서 보면서 진짜 기립박수로도 치고 싶을 만큼 너무 잘 만들어서 그렇죠. 뉴 유니버스죠. 이거 다음 편, 후속작 예고편 공개가 됐죠. 너무 잘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거 진짜 기똥차다. 소니 피처스도 마음 먹고 하면 잘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후속작이 공개되면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와중에 이 정도 역량이면은 어스파 3편을 부활시켜도 어떻게든 잘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기대감도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MCU에서 벌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MCU에서 이 사단을 안 내놨으면은 솔직히 중박만 쳤어도 사람들이 만족했을 거예요. 근데 MCU가 키워놓은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잘 만들어서는 힘들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두 번째 쿠키 영상이었던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의 예고편도 떴었죠. 지금 사람들의 기대치가 떡상을 했고, 얼마 전에 클로즈 시사회를 했어요. 클로즈 시사회를 하면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에요. 그 CG 처리도 덜 돼 있고, 큰 줄기는 같겠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그 편집 후에 조정이 가능한 버전으로 그 클로즈 시사회를 했는데, 시사회 후기를 누가 트위터에 올리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 사람이 뭐냐고 했냐면은 여러분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캐릭터가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캐릭터가 누구일 것이냐. 근데 그 트위터가 있기 이전에 사람들이 엑스맨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엑스맨에서 진 그레이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다시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고, 그리고 프로페서 X를 맡았던 배우가 다시 삭발을 하는 바람에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 멀티버스로 나오는 거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그 후에 그 클로즈 시사회가 있었고 다시 사람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을 했죠. 아, 데드풀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뻐꾸기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데드풀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죠. 실제로 코믹스에서는 데드풀과 스파이더맨이 둘 다 수다쟁이 캐릭터로 활약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웨이 홈 마지막쯤에 그 멀티버스가 닫힐 때 그 실루엣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누가 보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했는데 아쉽게도 사람들이 데드풀의 실루엣은 찾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버스 개념이 이렇게까지 적용된 이상 당장 데드풀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나온 게임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고 그 게임의 후속작으로 나왔던 작품의 부제가 마일즈 모랄레스라고 해서 흑인 스파이더맨이 나옵니다. 노웨이 홈에서 그 최후의 결투를 할 때 저기 일렉트로가 흑인 스파이더맨에 관한 언급을 잠깐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일즈 모랄레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나라고도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포일러가 굉장히 민감한 작품이었잖아요. 그 촬영 현장이 유출되면서 역대 스파이디가 다 등장하냐 안 하냐로 엄청 핫했었고, 그리고 앤드류 가필드라든지 그 토비 맥과이어랑 인터뷰를 할 때도 계속 그걸 물어봐가지고 엄청 난감해했었죠. 그래서 스포일러가 더더욱이 중요한 작품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상영 첫날 첫 상영으로 일부러 봤어요. 근데 여러분, 상영 첫날 첫 상영까지 보러 왔다는 건 뭐겠어요? 아무래도 그 관객들 중에서 스파이더맨의 팬들 아니면 MCU의 팬들 관객 비중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대 스파이더맨들이 한 명 한 명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소리 질렀거든요. 근데 한두 명이 그러면은 당연히 쳐다보면서 민폐였을 텐데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그러고 있으니까 전혀 민폐가 아니고, 안 그러던 사람들도 옆에서 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막 박수 치면서 환호하면서 봤던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저도 제가 있었던 그 극장관의 분위기가 굉장히 핫했다고 생각했는데 외국인들 리액션에 비하면은 우리는 정말 얌전했던 편이었더라고요. 막 기립박수를 치고 팝콘 던지고 하이파이브 하고 얼싸 안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스파이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역대 스파이더맨 중에 최애는 누구신가요? 지화자님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스파이더맨 그 노웨이 홈 보셨나요? 봤어요. 예. 네, 어떻게 보셨을지요? 이게 만듦새는 되게 떨어지는데 네, 정서로 끌고 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뭐 기존에 다른 데 나왔던 스파이더맨들 같이 나오면서 그쵸. 뭉클한 지점들도 있고 음. 스파이더맨 팬들 이렇게 잘 끌어오지 않았나. 뭐 맞아요. 동의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저만 이상한 건지 음. 거기서 스파이더맨이 하는 선택이 있잖아요. 빌런들을 자기 유니버스로 보낼 수 있었지만 음. 그럼 얘네가 다 죽으니까 네. 돌려보내지 못하고 음. 다 치료를 해주자 결심을 하고 네. 무리하게 그걸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니버스가 다 깨지잖아요. 뭐 음.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채팅방에서 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전형적인 상업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나도 디즈니스러운, 인간은 원래 착하다라는 그 성선설? 개념을 기조에 깔아놓고 있는 전형적인 디즈니적인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음. 닥터의 선택이 합리적인데 음. 스파이더맨이 계속 그런 순수성을 가지고 그게 자기의 신념이라고 생각하면서 히어로즈를 계속 할지 아니면 이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계속 할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을지 그것 자체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기가 고집해서 했던 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다음 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도 궁금하긴 했어요. 스파이더맨이 지금 한 선택을 고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유형의 히어로로 변화할 것인지 궁금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채팅방에서도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으로 생각을 하셨다. 또 동비님은 보면서는 답답했는데 정작 다 보고 나니까 스파이디의 아이덴티티를 잘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설정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어린아이라는 거를 어벤져스 한개 싸우는 걸 보여주면서 잊고 있었는데, 이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아, 스파이더맨이 아직 어린이지, 요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 그 영화 엔딩이 끝날 때는 성인이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청년 정도는 됐구나 느낌을 관객한테 주면서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러면은 지화자님은 요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치료를 해서 보내는 게 미국식 자성주의 같은 게 있지 않나. 다른 유니버스에서 왔다고 해도 자기 책임이 없지는 않는 거라는 생각? 자선행위처럼 느껴진 건가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멀쩡한 사람을 빌런으로 만들었던 책임감을 느끼고 예. 그럴 힘이 그거를 우리에게 다시 있다. 치료해 준다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다는. 예. 그럴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걸로도 보여서 병 주고 약 주고인가요? 그죠? 위력 과신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불편한 지점도 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결과가 결국은 폭망이잖아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스파이디 본인의 희생으로 인해서 막은 것처럼 묘사가 되기는 하죠. 근데 과정들을 보면은 글쎄요, 엉망진창이 되긴 했으니까 온전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나? 그거 물음표긴 합니다. 요것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마다 꼭 나오는 그 고정 대사가 있죠. 큰 힘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라는 대사를 다른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는 영원히 고통받는 벤 삼촌이 떠나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메이 큰엄마가 그 죽으면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울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거는 정신적으로 가장 음. 믿고 의지하는 대상에게 들어야지 의미 있는 거니까. 음. 이 스파이더맨에서는 그게 숙모였잖아요. 네. 관계성 때문에 숙모가 하는 게 당연히 자연스럽고 그 음. 숙모가 죽으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설정이 부자연스럽긴 했어요. 유언처럼 하는데 부자연스러웠어요. 얘기를 하긴 해야겠는데 뭐 이런 느낌. 맞아. 그 소울님이 부자연스럽다고 하는 거에 제가 하나 더 보태자면은 그 대사를 해야 돼서 메이 숙모를 희생시킨 느낌이었어요. 누군가는 이 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게 메이 숙모밖에 없으니까 희생시킨 느낌? 삼촌이 얘기했을 때는 어색해진 사이였는데 삼촌이 갑자기 죽어서 너무 얘가 미안한 상황이고 그래서 감정선이 감동 있게 다가왔었는데 숙모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몰입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동비님께서 벤 삼촌을 2번이나 써먹었는데 또 써먹으면 무리가 있으니까 변주가 필요했을 것 같고, 그 MCU 스파이더맨 세계관상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벤 삼촌보다는
어느 정도 유대가 쌓인 메이 숙모가 죽는 게 좀 더 개연성이고, 이전 시리즈들에서는 초반에 희생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후반에 등장하는 게 좀 더 본인 스타일이었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셨네요. 지화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어른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라고 봤거든요. 노예의 홈이잖아요. 귀가할 수 없다는 건 메이 숙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뭔가를 잃으면서 어른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11호에서 캡틴이 스파이더 보이라고 하잖아요. 맨이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보이에서 맨이 되는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장면이었다. 지화자님이 희생을 통해서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장인 마틴 스코세이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블 영화는 영화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스파이디가 그 정면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했는데 이것도 영화지 않겠냐라고 반박을 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테마파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영화가 아니에요? 그런 테마파크 같은 즐거움을 주는 것도 영화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심오한 주제의식은 없으나 1시간에서 2시간의 그 시간 동안 그 영화란 세계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게 해주는 작품성 좋은 영화도 좋지만 마블이 없었으면 우리가 또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맞아요. 또 이렇게 팬층을 만들어간다는 게 되게 대단한 일이죠. 그 영화 이상이 브랜드를 가지고 팬을 만들고 또 매니아를 만들고 그래서 또 세계관이 확장되고 이런 거를 가장 잘하는 유니버스인 것 같아요. 저도 소울님과 비슷한 생각이고요. 채팅창에 존 씨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스코시지 감독님의 말씀에 일부분은 동감한다. 미술이나 예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겪어봤을 질문일 것 같고, 사진만 해도 커머셜은 예술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만 예술은 아닐지언정 사진은 사진이죠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우리 녹알님께서 새로 스피커로 올라와 주셨는데, 지금 녹알님 프로필 사진으로 보이고 있는 저 스파이더맨 포스터가요, 불과 몇 주 전에 공개됐던 새로운 포스터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운 좋게 그 개봉할 시기에 미국에 있어가지고 네. 시사회에서 배우들을 먼저 보고 영화를 봤거든요. 미국에서 4DX로 3번 보고 한국에서 4DX로 한 번 봤어요. 네. 이 포스터 받으려고 한 번 더 볼 건데요. 그 실례지만 한국에서 그 당시 극장 분위기를 묘사 가능하실까요? 새로운 배우들이 나오면은 계속 다 환호성 하고요, 박수 치고요, 다 울고 그거를 실제로 겪었습니다. 와, 저희는 유튜브로만 보던 그 외국의 극장 리액션 영상을 우리 노갈님께서는 현장에 계셨다. 어쩌면은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리액션 영상 중에 우리 노갈님이 계실 수도 있다. 와, 진짜 대박이고. 그리고 지금 동비님께서 채팅방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보셨더라도 맞아요. 배우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계기로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LA 쪽 살았거든요. 그래서 시사회 계속 언제 하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가 시작하기 2시간 전에 갔거든요. 네. 네,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엄청 몰려가지고 네. 그 뒤로 온 사람들은 좀 힘들게 봤고. 네. 저도 솔직히 시사할 때 네. 이 두 배우가 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그분들도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초반에 맨 머독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저는 넷플릭스의 데어데블 시즌 1을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맨 머독이 나오는 순간 우와 싶었는데, 사람들이 다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맨 머독을 모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맨 머독 나올 때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요? 첫날에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세 번째 날부터는 잘 모르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네. 처음 봤을 때 메이 큰 엄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쵸. 그리고 실제로 봤잖아요. 그 현장에 실제로 오셨어요? 네네. 실제로 본 분이 가시니까 좀 슬펐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슬픈 내용이 있어가지고, 맨 처음에 저는 1회차 하고 너무 슬퍼가지고 다 같이 울었거든요. 아하. 이거를 2회차를 못하겠다 했었어요. 슬픈 감정이 있어요. 실제로 그 배우분을 직접 보시기까지 해서 더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셨던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저는 생각지도 못한 우리 노갈님의 현장 분위기까지 전해주시면서 좀 더 고품격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나 뭐 앞으로 나올 시리즈에 대한 뭐 코멘트라든지 본인의 생각 같은 거 우리 지화자님 짧게나마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틴 스콜세이지 아! 저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톰이 받아들인 거하고 네. 저기 프랜차이즈 영화잖아요. 어? 영상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전통적인 시네마로서의 의미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걸 얘기한 거지 그게 없어져야 되는 경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뭐 기성품처럼 이렇게 찍어져 나오니까 그런 게 되게 안타깝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문학적인 지점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영화라는 거는 이제는 점점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은 거죠.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비슷한 이야기 있으면은 그거 복사해가지고 시나리오 약간 다듬어서 금방금방 찍어내고 뭐 정교한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술자리를 잃어가니까 안타까웠던 거 아닐까. 그리고 극장들도 프랜차이즈 대극장으로 점점 변해가고 의미 있는 영화들 상영해주는 극장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 추세 같은 게 그 업계에 몸담아온 사람 입장으로서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기는 꿈을 이뤘는데 꿈을 무시당하는 것 같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린 친구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우리 지화자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나이트 시네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스포일러 후기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